국가의 3요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나라가 국가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영토, 국민, 주권.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금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기둥이 영토, 주권, 국가, 이것이 말이죠, 저는 다 흔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에요.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먼저 영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도 송악산 일대가 뉴스에 자주 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단 하나죠. 중국 자본의 대규모 토지 매입 때문이죠.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회사 신해원 유한회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신해원 유한회사가 무려 170필지, 그러니까 약 한 40만 제곱미터의 송악산 주변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웬만한 마을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규모입니다. 보통 한 300호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이제 아마 저는 될 것으로 봅니다. 300호면은 엄청난 큰 규모죠. 자, 신해원 유한회사 이들은 말이죠,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정해놓고 말이죠, 호텔을 짓겠다, 콘도를 짓겠다, 관광단지를 짓겠다,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주도민이 반발을 했고요, 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를 해서 결국은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주도가 그 땅을 지금 세금으로 다시 사들이는 중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당초 중국 자본이 말이죠, 한 190억 원에 사들인 토지였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제주도가 얼마에 다시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3배가 되는 571억 원입니다. 이거. 결국 말이죠, 국민 세금으로 중국 기업의 투자 손실을 메워주는 셈이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주권 국가의 모습이 맞습니까? 내 땅을 말이죠, 외국인이 사고 그걸 다시 우리 정부가 비싼 돈으로 다시 사주는 구조, 이게 바로 영토 주권의 무력화인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말이죠, 중국인들이 많은 토지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말이죠, 대한민국의 땅이 어디 가느냐, 소유는 그 사람이 대해서도 중국으로 못 가져간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지금 달나라 왔다 갔다 하죠. 핵무기 가지고 있죠. 만약에 자기들의 소유 땅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가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자국민 보호를 목표로 말이죠, 이유를 대서 우리 한국을 침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땅도 말이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라든가 대출할 때 엄청 힘드는데요, 중국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죠. 자,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기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송악산 문제 말이죠. 이 송악산의 위치 문제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은 송악산은 제주 서남부 해안 끝자락에 있는데요, 그 끝자락이지만 거기서 불과 20km 남짓한 곳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제주 강정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주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강정동에 말이죠, 민군 복합항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 기지는 한미연합해군작전의 핵심 거점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거점이죠. 미군 함정도 정박을 하고요, 전략 해상로를 감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근처 송악산 일대 토지가 말이죠, 대부분 외국 자본, 특히 이제 중국 손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군사안보 위협의 문제로 볼 수가 있죠. 만약 감시용 장비라든가 통신망이 거기서 설치가 되면은 해군 기지의 활동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산 로봇이라든가 뭐 하면은 그 칩을 심어서 말이죠. 전부 다 지금 볼 수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근에 말이죠. 중국인이 땅을 사서 거기서 구조물을 세우는 것을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지금 말이죠. 미얀마, 그렇게 다 넘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일상 속에서 이런 사실을 그 뉴스 한 줄로 넘기고 있다면은 그게 바로 국가 해체의 징후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이다. 걱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주권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가운데 말이죠.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요. 3년이 거주한 사람에게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이죠. 외국인 유권자가 약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22년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자, 그 중에 대부분은 중국 국적자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 국적자라고 해서 뭐 위험한 사람들은 다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미국 교포로 막 우러러보고 중국 교포는 얕잡아 본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그래 되지 않습니다. 자, 대부분 말이죠. 12만 명 중에 대부분 중국 국적자다. 물론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말이죠. 권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는 가능하지만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납세자니까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죠. 그것은 주민의 권리이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아니죠.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할 그런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더구나 말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그 약 200표 차이로 말이죠. 지방의원이라든가 시장이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에게 말이죠. 투표권 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행정참여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말이죠. 정치 영향력의 시작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방선거가 말이죠. 결국은 중앙정치와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주도에서 말이죠. 3년 이상 거주한 중국 교포가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힘을 써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람을 제주도지사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대린당이라든가 이 지역에 말이죠. 중국 근로자들 많이 거주하죠. 거기서 중국계 시의원이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구청장이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구로구청장이가 이런 사람들은 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코 여러분 이거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말이죠. 국민의 문제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국가의 구성 3요소 이야기했죠. 영토, 주권, 그리고 마지막 국민 말씀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국민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 어떻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민과 거주자의 경계가 모호해졌죠?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거주자에게 주는 것이고요. 결국 거주자에게 줬지만은 주권 행사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거주자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런 얘기죠. 투표권을 갖는 외국인,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외국 기업, 이게 반복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우려사항을 얘기했죠.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말이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감정적인 표현, 정서적인 표현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주장에 대한 반론도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납세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지방선거는 국가 권력이 아니라서 행정자치 수준이다. 맞는 말일 같습니다만은 문제는 말이죠. 비율과 속도입니다. 속도. 만약에 한쪽 국적자가 말이죠. 특정 지역에서 집단 거주와 경제적 지배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다문화가 아니라 말이죠. 정치, 경제적 영향력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제주도에 말이죠. 중국계 도지사가 탄생할 수 있고
대림동항이나 구로동에 그분들이 세우는 구청장이, 시의원이, 구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한 나라의 주권이 아니라 말이죠, 공동통치의 위험이 생깁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거주자에게도 바로 그런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국가의 붕괴는 총칼이 아닙니다. 바로 방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국가의 붕괴는 말이죠,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이 되죠. 로마 제국이 그랬고요, 각각에는 우리 조선 한일 합방 당했죠. 내부의 무기력, 방심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죠. 영토가 흔들리고 말이죠, 국민의 경계가 흐려지고요, 주권이 희석되는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놓아버릴 것인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말이죠, 외국에서는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회주의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죠. 정광훈 목사님은 한 달 내로 이재명을 하야를 시키지 못하면은 대한민국 망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영토를 지킬 것인가, 주권을 지킬 것인가, 국민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우리는 5천년의 단일민족, 한 핏줄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영토를 지킬 것인가, 주권을 지킬 것인가, 국민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이 바로 국가 방어선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적화역을 물리칠 수가 있죠.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깨어날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런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광화문 국민혁명운동, 국민대회,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광화문에 나와서 정광훈 국민혁명오장과 손잡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누가 보면은 말이죠, 뭐 중도가 떨어져 나간다, 그거 잠깐입니다만은 이 진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보수가 다시 직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운동 세력에 씌워진 극우 프레임은 주사파, 간첩, 좌파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이 극우라는 개념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비상계엄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이 극우 개념도 모르고 극우 방송으로 연예일 유튜브 그렇게 하니까 극우 프레임화 돼버렸습니다. 이건 누명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방송이 말이죠, 작은 울림이 되지만은 그것이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